전두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요? 독재자, 독불장군, 민주화 운동 탄압, 살인마 등이겠지요. 그런데 의외로 전두환은 교육에 있어서 요즘 기준으로 봐도 진보적이라고 할 만한 정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전대미문의 독재자가 진보교육을 추진하였다니요? 지속가능 인간학에서 선정하였습니다. 전두환 정부가 추진한 진보적 교육정책 5가지를 공개합니다. 5위는 청소년의 야간 통행금지 해제입니다. 전두환 정권은 1982년 1월 5일 해방 이후 미군정 시절부터 실시해온 야간 통행금지를 해제하였습니다. 밤 10시만 되면 청소년 귀가를 재촉하던 방송이 한동안 이어지기는 하였지만 통금 해제에서 청소년을 제외하지 않고 풀어주었습니다. 통금 해제는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게임을 앞두고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단행했다는 것이 정설이지만 광주 민주화 운동의 유혈 진압으로 이반된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국민들에게 아부했다고나 할까요? 심지어 국민들에게 민주화 신경 쓰지 말고 심야까지 술이나 마시고 유흥을 즐기라는 국민 우민화 정책, 다시 말해서 3S 정책의 일환이라고 혹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 의도야 어찌되었건 청소년들도 야간의 보호와 통제의 대상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심야에도 거리를 다닐 수 있는 자유를 획득했다는 점에서 당시 기준으로 보면 획기적 진보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4위는 과외 금지와 재학생 학원 수강 금지 조치입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의 유혈 진압이 이어진 채 가시기도 전인 1980년 7월 30일 전두환 집권 세력은 갑자기 사교육의 주범으로 과외와 학원 교습을 지목하고 이를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과외를 하는 강사나 대학생은 물론 학부모까지 처벌하겠다는 살벌한 조치였습니다. 초중고 재학생은 학원에 다니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소위 민심수습과 민생이라는 명목하에 사회적 논의나 국민적 동의도 생략한 채 강압적이고 전격적으로 그야말로 독재적으로 시행된 조치였지만 결과적으로 교육 불평등의 고질적 주범이었던 과외가 없어지고 사교육비가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후 역대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가진 정책을 동원하였지만 전패한 것에 비하면 무식하지만 효과는 확실한 정책이었습니다. 3위는 내신 중시 정책입니다. 과외와 본고사가 폐지되고 재학생이 학원도 다닐 수 없게 되자 학교 교육이 중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들은 대학 입시에서 내신 50%, 학력고사 50%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시골의 가난한 학생들도 과외나 학원비 같은 특별한 사교육비 없이도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면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제도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이 가능하였고 교육 평등 지수가 높아졌습니다. 2위는 대학 교육 일반화 시대를 열었다는 점입니다. 대학생들의 민주화 시위가 전두환 정권에게는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강경 진압도 통하지 않고 데모 주동자를 강제로 군에 입대시키는 이른바 녹화사업도 효과가 없게 되자 당시 문교부 장관인 이규호 장관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른바 대학 졸업 정원제입니다. 입학생을 정원에 30% 더 뽑은 후 졸업할 때까지 성적이 낮은 30% 학생들은 탈락시키는 정책입니다. 성적 불량으로 탈락이 두려운 학생들이 기를 쓰고 공부하느라 데모에 참가할 수 없으리라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역효과가 컸습니다. 늘어난 대학생들은 더 위협적인 세력으로 성장하여 1987 민주화 운동의 주력군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면 누구나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고등교육 일반화 시대를 앞당긴 셈입니다. 독재자 전두환은 독재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문맹이나 무식한 상태로 두는 우민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깜빡했었나 봅니다. 대학 교육을 받은 국민들이 늘어날수록 민주화 지수가 높아지고 반독재 투쟁에 나서게 되는 역설을 자승자박 이론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에게 대학 교육이라는 시혜를 베풀면 지지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두환의 계산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오히려 본의 아니게 독재 권력을 얽어매는 반대 세력을 양산했을 뿐입니다. 1위는 두발과 교복 자유화 정책입니다. 전두환 정권은 1982년에 학생 두발 자유화 조치를 시행하고 이어 다음 해에는 교복 자유화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독재자는 전체주의적 발상에 의해 군인 같은 제복이나 빡빡머리를 좋아할 것 같은데 학생들의 교복을 벗기고 머리를 기르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88 올림픽을 대비하여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였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올림픽 점검단이 서울을 방문하였을 때 거리의 남자들이 대부분 교복이나 교련복, 군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본 외국 전문가가 대한민국은 나치 같은 전체주의 국가냐라고 질문하였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교복 자유화 조치를 단행하였다는 거죠. 올림픽이 끝나고 슬금슬금 교복이 부활한 것만 보아도 이런 분석이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한편 전두환 자신이 제복을 싫어했다는 카더라 소문도 있습니다.
군에서 하도 오랫동안 군복을 입어서였을까요? 그리고 자신이 대머리라는 핸디캡이 있어서 젊은 세대는 머리를 마음껏 기르도록 하고 싶었을까요? 아무튼 최고 권력자인 전두환도 동의하에 두발과 교복 자유화 조치가 이루어진 것만은 확실하겠죠. 서울에서 2010년대에 인권조례가 제정되면서 두발 자유화 논의가 본격화된 점을 감안하면 참으로 불가사의할 정도로 앞서가는 진보적인 교육정책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어떤가요? 물론 몇 가지 의외의 진보적 교육정책이 있다고 해서 전두환 독재 정권의 반역사적 범죄나 총체적인 죄과가 줄어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를 옹호하거나 변명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사실은 전두환 독재 정권을 그토록 비난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기염을 토하는 정치인, 학자, 교육운동가들이 과연 그들이 비난하고 폄하한 독재자 전두환만큼이나 진보적 교육정책을 과연 몇 개나 성공시켰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를 추진한 서울의 소위 진보 교육감이 학생들의 교복도 폐지하자는 건의를 묵살한 적이 있었습니다. 명분은 교복 대신 사복을 입으면 부모들의 옷값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의복 구입비가 늘어나면 학부모의 불만이 늘어나고 결국 교육감 직선제하에서 표가 떨어진다는 속내를 내비쳤겠죠. 교육시장주의를 가장 앞장서서 비판하던 진보인사로 알려진 교육감이었기 때문에 배석한 사람들에게 전두환이 교복 자유화를 추진한 사건 이상으로 충격을 주었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이죠. 아무튼 2024년 현재 교복을 완전히 자유화한 교육청이나 진보교육감은 아직 없습니다. 교복 정책에 관한 한 진보교육감도 독재자 전두환보다 못하다는 말이 나올 만하죠. 오늘은 지금까지도 가끔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진보적인 교육 정책을 거침없이 내보였던 전두환 독재 정권의 아이러니를 살펴보았습니다.